염소는 늘 불리는 쪽이었습니다. 산길이 험할 때도, 비탈이 무너졌을 때도, 자리가 갑자기 비었을 때도 이상하게 염소 이름이 먼저 나왔지요. 염소가 하면 되지. 그 말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꺼낸 말 같았어요. 가볍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염소는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를요. 염소는 산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말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짐을 떨어뜨린 적은 없었어요. 들판에서는 풀을 뜯었지요. 소처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조용히 주변을 지켰어요. 개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졸지는 않았지요. 염소는 못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동물들은 염소를 보고 말했습니다. 무난하네. 웬만한 건 다 하지. 어디에 둬도 괜찮아. 염소는 그 말들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처음에는 그 말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쓸모있다는 느낌이 살아있다는 감각이랑 조금 닮아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염소의 하루는 점점 바빠졌어요. 아침에는 짐을 나르러 산으로, 낮에는 누군가가 비운 자리, 해가 기울면 또 다른 곳. 하루에도 몇 번씩 자리를 옮겼지만 염소는 늘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자기 자리는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늘 필요한 곳이었고 늘 지금 당장이었지요. 염소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왜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한 느낌일까? 어느 순간부터 다른 동물들은 자기 자리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길을 맡은 말이 되었고요. 독수리는 하늘을 책임지는 독수리가 되었지요. 소는 밭을 떠나지 않는 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한 곳에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점점 깊이가 생겼지요. 염소는 여전히 여기저기 불렸습니다. 염소는 다재다능하니까.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리기도 했고요. 어딘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문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염소에게도 다른 자리를 제안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조금 낯선 곳, 조금 불안한 일. 그럴 때마다 염소는 혼자 계산을 했지요. 지금보다 나을까? 괜히 흔들리는 건 아닐까? 돌아올 수는 있을까? 염소는 꿈보다 현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말했지요. 지금도 나쁘지는 않아. 그 말은 거짓은 아니었어요. 다만 전부도 아니었지요. 염소는 자신이 안전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목표였는지 아니면 그냥 두려움이었는지는 잘 몰랐어요. 어느 날부터 염소는 산길에서 자주 멈추게 됐습니다. 다리가 아픈 건 아니었고요. 숨이 찬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다음 발을 왜 내딛어야 하는지 이유가 잘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제야 염소는 알게 됐습니다. 몸이 자기보다 먼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걸요. 염소는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향해 걸어왔을까? 필요한 곳으로 가기만 했지 가고 싶은 곳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새로운 어린 염소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형은 원래 뭘 하던 염소예요? 염소는 웃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웃음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 질문은 가볍게 던진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원래 뭘 하던 염소냐는 질문. 염소는 깨달았어요. 자기에게는 원래가 없다는 걸요. 늘 지금 필요한 염소였을 뿐이지 원래 그 일을 하는 염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염소는 자기가 해온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어요. 산짐을 나르던 계절, 빈자리를 메우던 날들, 누군가 떠난 뒤 남아있던 시간들. 일은 많았어요. 끊긴 적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야기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염소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말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을까? 독수리는 무슨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까?
그들에게는 분명 있을 거예요. 처음 그 길을 달렸던 날, 처음 그 하늘을 난 순간. 나에게는 왜 그런 순간이 없을까? 그때 염소 마음속에서 이 문장이 떠올랐어요. 나는 쓸모가 많아서 여기까지 왔고 쓸모가 많아서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됐다. 그 문장은 금방 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 머릿속에 머물렀어요. 염소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아무것도 깊이 하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몰라.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건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는 뜻일지도 몰라.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남들이 정해준 자리에만 있었구나.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다음 날 염소는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짐도 자리도 지금까지 해온 일도 그대로였지요. 당장 무언가를 바꿀 용기는 없었어요. 그저 질문만 생겼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다음 배치표를 받았을 때 염소는 예전처럼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종이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잠시 멈췄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알아.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알고 싶어. 동물들은 뜻밖이라고 생각했어요. 염소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누군가는 말했지요. 염소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잖아. 하지만 염소는 이제 알았어요.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는 말이 어디에도 자리가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걸요. 염소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염소가 아니라 어딘가에는 꼭 있어야 할 염소가 되고 싶어. 그 말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염소는 여전히 불리면 움직였고 여전히 여러 일을 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자리는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두 번째는 조금 덜 떨렸어요. 어떤 자리는 오래 붙잡고 있었어요.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머물러 보았지요. 다른 동물들이 물었습니다. 염소, 너 요즘 느려진 거 아냐? 염소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조금 느려졌어. 그런데 이상하게 더 멀리 가고 있는 것 같아. 어디로 이동할 때마다 염소는 이제 조금 늦게 출발했어요. 마치 방향을 한 번 더 확인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씩 염소는 멈춰 섰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지요. 나는 지금 오라니까 가주는 건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이라 가는 건가?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어린 염소가 다시 물었어요. 형은 이제 뭘 하는 염소예요? 염소는 이번에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찾고 있어. 그리고 덧붙였지요. 그걸 찾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염소는 여전히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걸었어요. 그리고 그 궁금함이 다음 발을 내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